오늘의 명사는 LG 부동산 연구소 임종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 전에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로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도 조절을 받고 있는 그런 뉴스를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규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런 규제 속에서도 또 틈새 시장은 있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정확하게 좀 잘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파리 대책에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세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 이상 지역에서 이 양도소득세를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10%에서 20%까지 되는 부분이 이번 파리 대책의 가장 어떤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기존에 내던 양도세율에다가 2주택자는 약 10% 정도의 세율이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또 3주택자일 때는 20%의 중과세가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1가구 1주택에서 한 채나 두 채를 더 매입했더니 중과세가 따라오다 보니까 좀 많이 속상한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다만 특이사항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장기 임대 등 과거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즉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 중과세에서 빠져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로 좀 유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유도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한 혜택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 사업자, 우리한테도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요, 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다주택자들을 유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1, 2인 가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무조건 투기만 잡는 게 아니라 이 실수요자들을 좀 더 열어주는 시장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을 임대 사업자로 좀 유도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자,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바로 이 취득세가 되겠는데요. 자, 사업자는 4년짜리 단기 사업자가 있고 8년짜리 장기 사업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혜택이 살짝 다르긴 한데요. 자, 살펴본다면 우리가 전용 면적 기준으로 이 취득세에 대한 할인율이 조금 다릅니다. 자, 소형 면적, 즉 4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100% 다 감면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85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봤을 때 60제곱미터인 이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 100% 감면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적이 좀 높아지면 50%까지 가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긴 붙습니다. 자, 취득세 자체가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중에 85%를 감면을 받고 15%는 납부해라. 그래서 어쨌든 전용 면적이 작고 가격이 저렴한 부분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대폭적으로 감면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4.6%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감면을 받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면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유하시면 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가 되겠는데요. 재산세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한테는 이 재산세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재산세조차도요, 소형 면적에 있어서는 감면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자, 4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에 거의 100% 다 감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한테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이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주택이 많은 분들,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합산해서 배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종부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주택을 소유한 기준시가 6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수 포함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에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양도소득세가 주택수가 2주택이면 플러스 10%, 그리고 3주택이면 플러스 20%라고 얘기했는데, 자,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요. 자, 양도소득세가 단기로 4년짜리를 냈을 때 일반 세율입니다. 플러스 중과세가 안 되고 그냥 일반 세율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건 국세이기 때문에 보통 5년을 거주 임대를 맞춰야지만 감면된다라는 부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장기주택 임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공공 임대입니다. 자, 10년 동안 임대를 주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이게 2017년도까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한시적이었지만 요번에 파리 대책 나오면서 이걸 2020년도까지 연장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장기 주택 임대로 갔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장기 주택으로 임대를 사업할 거를 좀 고민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통적인 부분은 내가 거주한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봤을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 여기선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는 주택, 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 소득을 올리거나 또는 갭 투자를 하기 위해 하는 분들이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묶어서 가게 되면 내가 거주하는 주택은 별도로 1가구 1주택의 비과세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사업자로 묶어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임대 소득이 생기면 이제 임대 소득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자, 그동안 주택이라는 부분은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주택도 임대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지금 2018년도까지는 임대 소득세가 2천만 원 미만은 지금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연 임대료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로 가지만 자 2천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라면 이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 중에서도 기준시가 9억 원 미만은 비과세로 가고요. 2주택은 월세였을 때 2천만 원 넘어가면 과세가 됩니다. 근데 3주택부터 가게 된다면 이 전세도 과세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세도 간주임대료로 과세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전세도 과세는 한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새로 소득세가 또 이렇게 개편되는데 자,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요. 기존에는 자,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에 3호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임대주택은 30%, 중공업 임대는 75% 감면을 받았었습니다. 자, 임대소득세도 이렇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1호 이상, 그러니까 집이 한 채만 있어도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임대소득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개정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주택에 관련돼서 세제 혜택만 있느냐 그건 꼭 아닙니다. 자, 하나의 또 규제를 가지고서 지켜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 5%를 제한하고 있는데 즉 세입자들의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를 연 5% 이상 상승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전세나 월세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같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지만 이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 없다면 매매에도 타격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료를 마음대로 못 올리나요? 라고 했는데 주택임대 사업자는 연 5%의 상승률에 매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임대료를 연 5%라고 했으니까 보통 전세 2년 계약을 하면 2년 뒤에는 10% 인상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재계약을 할 때 1년에 5%는 맞지만 재계약을 할 때 5%에 머뭅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5% 이상 올릴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새로운 사업자를 변경했을 때 5% 이상 할 수 있지 않냐.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사업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우리가 임대조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5%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임대 사업자 내면 뭐 평생을 5%밖에 못 올리냐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가 단기는 4년이고 장기는 8년입니다. 자, 단기 같은 경우에 4년 동안 연 5%로 임대 상승하다가 4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 5%의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단기 임대를 했을 때는 4년 동안 이 연 5%에 조금 포함되어 있다가 4년이 넘어서시면 그때는 시세에 맞춰서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택임대 사업자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택임대 사업자 이렇게 규제 속에서도 틈새 시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파리 대책 발표 후에 틈새 전략으로 떠올랐죠.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못다한 이야기가 듣고 싶거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지역번호 02-2000-4890 무료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임종욱 전문가와 직접 1:1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이용하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연회에 직접 와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안내도 해드릴 텐데요. 임종욱 전문가 강연회 언제 예정돼 있나요?
예, 강연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제 부동산 상승세가 다소 꺾이면서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에도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방법과 그리고 또 틈새 시장을 한번 뽑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는요, 더욱 심층적인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선착순 전화 접수해 보시기 바랄게요.